경기가 어떠세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경기가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죠. 아, 이게 하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너무 예쁘다. 한번 세줘보세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나무. 아유, 감사합니다. 세지 마시지, 그냥. 진짜 언니랑 열심히 해라고 그랬어. 아이 아까워라. 그러면 아까우니까 하나 더, 예, 그냥 기념으로 할까요? 예. 전 제가 딱 맞춰드린 줄 알고 놀랐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전에서 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모습 보셨죠. 그리고 무슨 넥타이, 윤석열 대통령 넥타이에 뭐 경매 이런 모습까지 좀 있었습니다. 자,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외부 일정이 잦은 김건희 여사. 그런데요, 국가, 정부 이런 얘기를 최근에 거론했다 그러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제목의 오늘 이슈입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 오늘 영상 보여줬는데요. 김건희 여사 일정이 최근 들어서,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여러 일정이 자주 보였거든요. 앞선 일정의 모습도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때요, 네. 너무 좋아져서. 안 그래도 사진상 이제 보내는 네. 색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깔은 뭐 보통 남자분 대통령께서 쓰시기에는 녹색이 그럼 대통령께를 위해서 네, 이렇게 네, 네. 할까요? 아, 네. 여기 낙장만두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낙장만두 먹으러. 약속해 주셔야 돼요. 예, 약속해 주세요. 진짜요? 도장 네. 찍고? 네. 파악 조직이라는데 여기 살아있는 거 만져본 처음이에요. 네. 얘 이름이 대표되고 큰 돌이. 큰 돌이. 예. 이건 팔지 마세요. 네. 잘 보관할게요. 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뭐 지난 1월, 3월 뭐 포항 등등 방문했던 그 모습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번 주의 경우는요. 나흘 연속 외부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좀 달력으로 소개해 드리는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과 김건희 여사 일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일정은 보면은 월요일은 뭐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 수석 비서관 회의 등등 이런 거 있었고요. 화요일에 외부 일정이 하나 있었어요. 기아 전기차 전용 분야 기공식 화성에서 있었죠. 그리고요 나머지 일정들은 대통령실에서 무슨 시임장 수여식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 일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잡혀있는 어떤 회의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외부 일정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이와 달리 김건희 여사 외부 일정이 거의 매일 잡혀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서울 중구에서 사랑의 열매 뭐 기부자 간담회, 그다음에 파주 납북자 억류자 가족 위로 이런 분들 만났고요. 그리고 서울 여의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 그리고 오늘 대전 전통시장 방문 등등등 대전에서도 일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4가지나 일정이 오늘 있는데 뭐 이번 주에는 좀 유독이 좀 많았고요. 평상시에도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매주 일정 외부 일정이 잡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상세히 브리핑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님. 사실은 이 정도 일정을 소화하려면요. 다시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제2의 부속실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주만 해도 외부 일정이 대통령보다도 많았습니다. 지금요. 자, 이 정도면 제2부속실 둬야 되는 말 다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제 그 관련해서 예. 초반 임기 초반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제대로 행사나 일정을 예. 그러니까 계획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그 결과가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말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으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까지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 지금 없이도 김건희 여사 일정이라든지 행보 그다음 그 이후에 사후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면 전 지금과 같은 상황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취임하시자마자는 예. 제2부속실을 두는 게 사실은 더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영부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의 행보에서 특히 이번 주에 있었던 행보에서는 저는 큰 무리가 없었고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굳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을 다시 번복하면서 만들기보다는 지금처럼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것도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 정부 때는 제2부속실을 불필요하게 뒀다는 뜻이 됩니까, 그러면? 글쎄요. 과거 정부 때는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 문제의식을 느낄 필요도조차도 없었던 게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작년에 임기 초반에도 나왔던 얘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도 있었으니까. 예. 이게 이제까지의 관례대로 생각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의 행보는 지금까지 행보는 앞으로의 행보에서도 크게 뭐 없어도 문제가 없다면 예. 굳이 새로 둘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와 계신데요. 네. 사실은 일정이 이번 주 굉장히 많고 뭐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서 내용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들어가서 취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취재가 있으면 뭐 사진이나 이런 영상들을 공개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있는데 대선 당시에 조용한 내조를 약속을 했었다. 자, 이 모습과 조용한 내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완전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진되던 때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이제 허위 경력, 경력 약간 과장, 부풀리기 뭐 이런 잘 논란이었죠.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뭐 이런 예. 등등에 대한 설명 뭐 필요했었죠.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겸해서 사과를 했는데 당시의 예. 사과도 도대체 그 사과의 대상이 국민이냐, 윤석열 후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남편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관심 갖고 있는 주요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동물권과 관련된 개식용 금지를 본인의 뭐 예. 본업이라고 생각한다라든가 뭐 이런 발언들 속에서 실제로 본인이 관심 갖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정책 현안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꼭 해내겠다라는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이분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일 뿐인데 생각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이것은 조용한 내조라기보다는 매우 그러니까 광폭 그리고 공개 그런 행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얘기했던 조용한 내조는 완전히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일각에서는 약간 반대 의견인데요. 사실 대통령 부인의 활동의 기본은 이제 봉사활동 이런 게 주로 많거든요. 여기 보면 뭐 사랑의 열매, 기부자 간담회 이런 게 아마 그런 유에 속할 건데 김건희 여사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신 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챙기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함께 움직인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예. 김건희 여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마치 어떤 솔루션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참모들도 예. 저런 그림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최근에 정원 박람회 순천에서 열린 예. 그 사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사진이 많은 분들이 주목을 좀 네, 이게 하셨어요. 뭐 그 사진에 개인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이냐 뭐냐 이런 지금 사진도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사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데요.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부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이 정치인인 것처럼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거나 해결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예. 이것은 사실상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치 행위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파장과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발언
약간 정치적 성향, 어떤 정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언 좀 소개해드리죠. 최근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그제입니다. 그제 납북자, 억류자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런 납북, 납치 문제 북한에 강하게 해야 된다.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북한에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약간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돼 있는 어제 이 행사였거든요. 제복을 입은 영웅 제대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국가, 책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물보호단체 이른바 개식용 문제와 관련돼 있는 이런 이 만남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개식용 임기 내에 종식 노력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임기는 정부 임기 내에 종식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것이 제 본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가, 정부, 그리고 임기, 그리고 북한 이런 얘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뭔가 약속을 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럼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상임의장, 김성태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예.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대통령 부인께서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대통령 내조라는 게 꼭 예. 안가에서 대통령 식사 수발하고 예. 그렇게 쏘고 챙겨주는 그게 역할이 안 가요. 안 가에서 식사 수발을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한계로 이렇게 아. 읽혀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 많은 포스트 레이디의 그런 활동은 때로는 그 국가 그 사회에 엄청난 감동도 주고 또 새로운 어떤 지평도 열기도 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그 영부인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좋게 보면은 분명히 아무 문제 없이 좋게 보고 그냥 대통령 예. 부인께서 저런 활동을 하는구나. 좋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용산 대통령 내에 대한 고깝지 못한 그런 여러 시선들이 예. 또 이런 사실상 오늘 이런 내용까지 여기서 다루게 되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김건희 여사께서 과거처럼 영부인 호칭도 본인이 원치도 않고 예. 또 소탈하게 국민들과 항상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하고 예. 또 그런 가운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그런 분들 제대로 또 예우하고 찾아뵙는 도리하는 거. 그 대통령이 일일이 이런 부분을 다 못 챙기잖아요. 약간 보조를 한다 이런 그렇죠. 측면으로 그러니까 받아가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여름 다가오면은 과거에 예. 보시탕 때문에 여름 내되면 한 번도 뉴스 빠지는 게 없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폐마하는 그런 요인 중에 예. 하나고요. 이런 걸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종식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죠. 자, 이번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아무래도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게 표정에 느껴지는데 말씀하시죠. 지금 그 국정 지지도가 예. 취임 후 세 번째로 20%대, 27% 갤럽 기준으로 27%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에서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에도 조용한 행보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고 지금 국회에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과 관련된 각종 주가 조작이나 학경력 위조라든지 특히나 국민들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혐의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그 전에 이제 조금씩 공식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봉사라든지 이런 쪽의 단체에 가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국민들께서 그래도 제2부속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정도의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참여하는 행사의 범위도 엄청 넓어지고 예. 또 정치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 더 거기에 더 얹어져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보이고 김건희 여사만 보이냐 이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연출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단 아무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외부 행사가 많아졌어요. 확실히 많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외부 행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늘 네 분 목소리 쭉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뭐 다음 이슈는요. 뭐 따로 제목이라기보다는 지금 여당 상황을 좀 짚어보는데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어떤 장소를 하나 찾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얘기든 한 게 있는데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극을 여기는 대통령이 가장 국민들도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지만 비행기가 너무 크게 그래서 그 자세히 잘 안 봤는데 뭐 개인적으로 낸 논평을 제가 다 뒤져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지지율이 30% 아래로 좀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지율 제가 못 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처음 듣거든요. 보시다시피 나 하루 종일 아침에 와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정도 나왔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그만할까요? 자, 됐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넘어갔어요. 내가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고요. 뭐 못 봤고요. 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자,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상징성이 굉장히 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꺼내면 이른바 대구 경북 TK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를 방문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김기현 대표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답을 이렇게 명확하게 안 했잖아요. 바로 이 사안이었어요.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본인의 SNS상에 어떤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 특히 이제 일본이 최근에 발견한 외교 청소, 이거 사실은 독도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우리가 이 외교관 초치까지 한 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일본의 외교 청소에 2023년에 미래지향적 의지가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의지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일본이 이어가겠다는 징표다. 높이 평가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맞는가? 약간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아까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다음 날이에요, 오늘이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은 거는 뭐랄까요, 여전히 이른바 집토끼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상징성인가요? 만약에 오늘 여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른바 야당 쪽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김대중 기념관 등을 찾았다면 어땠을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야당의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을 찾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를 찾고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제 여야관계 협치를 위한 그런 뭐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집권당 보수당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 당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영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뭐 꼭 보수 정당인 우리 국민의힘만을 상징하는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밑그림을 그리고 그걸 실천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흥 그리고 그 개발 정신을 지금 우리가 경제 금융 위기 이 상당히 지금 약간 엄습해요. 이 엄습한 기운을 우리가 걷어내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 우리 김기현 대표도 사실 오늘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곤혹스러운 못 챙겨봤다는 취지였죠. 기자분들 이렇게 뭐 질문을 받았지만은 보시면 상당히 그래도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기자들 답변을 대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대기만성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만성형이요. 예, 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은 당 대표로서의 자기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여야관계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아마 민주당에서 우리 야권에서 걱정하는 그런 정도의 행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야권의 상징적인 곳을 더 많이 찾을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장께는 다른 인물 얘기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 얼마 전에 사실은 정광훈 목사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요. 5.18 관련된 발언으로 큰 논란이 돼서 당에서도 눈총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서 사과의 글까지 방명록에 보면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까지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악어의 눈물이죠. 지금 그 발언 5.18 헌법에 수록 반대한다는 그 발언하고 정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 발언 이후에 예. 당내에서도 상당한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눈총이 많이 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예정된 게 이제 예. 윤리심판원장 새로 임명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징계에 해부될 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좀 알리바이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혹시 징계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면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간 것 같은데 34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간 것이. 근데 저거에 대한 진정성을 과연 그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저거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이제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전두환 씨 손자인 그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광주에 가서 오히려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환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김재원 그 최고의 지금의 행보는 예.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여당의 지도부 2명의 인물의 지도부의 모습이 좀 주목을 받아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아까 방송 예고 때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늘 패널분들도 계속 간간히 말씀하셨는데 그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이 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긍정평가인데 27%를 기록했습니다. 30% 밑이에요. 전주보다 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면에 부정평가는 6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면요. 이게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지난해에도 물론 20%가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 줄곧 30% 초반 중반을 유지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많이 내려가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20%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다음은요. 이유를 설명한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긍정평가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이유가 외교였어요. 한 13% 정도 응답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역시나 부정평가 이유도 외교입니다. 28%였어요. 외교. 그렇다면요. 외교하면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과 그 전에 있었던 강제징용 해법 문제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관련된 어떤 도청 의혹 문제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특히요.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 마친 뒤에 사실 일본이 별다르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데요. 한 2021년이니까 한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영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을 낳고 있는데 그 영상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日本なのに行けない場所があるんだよ。どうしてか知ってる？行ってみたいな。あなたたちの時代にはきっと行けるようになってるわね。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 시대,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독도에 그냥 자연스럽게 간다. 지금 한국이 그냥 강제로 그냥 점유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저 영상을 만든 곳이요. 일본의 국립전시관입니다. 2021년에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생각, 이른바 통상 이런 마인드를 바꿨을까요?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에 나온 이 청서 이런 걸 보면은요. 자, 이 얘기 포함해서 방송 영상이 나가는 동안 패널 네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왔는데 왜 20%까지 떨어진 걸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고 써서 설명해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 장윤선 기자, 네. 어떻게 이유를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취임 직후에도 박순애 장관 이른바 이제 취약 연령 그 5살로 그 7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24% 처음 찍었었거든요. 그때도 TK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도 24% 찍었는데 그때도 TK 민심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TK가 어느 정도냐면 전국이 고르게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중에서 TK도 44대 53입니다. 부정평가가 10% 정도 높은 거예요.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연령대, 특히 70대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부정평가가 우세합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국민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가 정부가 나서서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예.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특히 이제 한일 회담 이후에 이 부정평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예. 급기야 이제 오늘 27%를 찍은 상황인 것인데요. 일본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경제 문제 또 역사 문제 서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예. 분리 대응을 해야지 이걸 다 섞어서 뭐 마치 다 양보를 해놓고도 우리가 아무런 양보를 예. 안 하고 언젠가는 일본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논란. 도청 파문이 터졌어요. 급기야 오늘은 그 범인이 누군지 예. 21살의 군인이 잡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상당수의 내용이 위조됐다. 변조도 아닙니다. 위조됐다라고 주장하고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 심지어 오늘 한 당국자가 미국에서 특파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요. 아니 방금 전에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도 이게 위조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사안이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그 터지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예.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TK 민심과 관련해서 별도로 취재를 해보니까 누가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예. 보수층의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이 보이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런 보수층의 판단이 상당히 작용한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윤선 기자는 미국, 일본과 관련된 외교 문제 이게 결정적으로 하락 요인 아니냐. 아까 이 여론조사 참여하신 분들 답들도 외교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요. 민심에 더 가까이 가야 이유를 쓰라고 하셨는데 해법을 쓰셨나요? 설명해 주시죠. 이유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해법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민심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어.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장 예. 기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본 관계랑 지금 미국의 도청 문제, 도감청 문제가 예.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큰 이슈죠, 지금요. 네, 지금 아까도 예. 외교가 28%가 부정 평가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관계든 미국과의 관계에서든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여당이 지금 대응하는 법을 보면 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국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나를 좀 치유해줬으면 하는 그 방향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미국의 경제 블록화에서 사실 우리만의 자발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예. 세계 경제 체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죠.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오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럼 설명을 좀 잘해라. 네, 미리 초기 설명도 대응을- 잘하고 끝나고 설명도 잘하고 네. 좀 잘하라 좀. 네, 초기 대응을 잘했어야 예. 되는데 초기 대응과 그 다음 대응이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예. 그런 점이 있었고요. 지금 미국의 도감청 문제도 도감청 문제 대응도 사실 김태호 그 차장이 예. 인터뷰하는 내용 때문에 인터뷰한 표정이나 내용 때문에 약간 국민들이 조금 그 태도 때문에 또 논란이 네, 됐었어요. 네, 그리고 좀 물론 불쾌하거나 본인은 또 특파원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적극적으로 초기에 제대로 된 한 번의 설명을 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엇박자가 나는 것들이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께 짧게 쓰셨네요. 가장 짧게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지금 한일, 한미, 그 외교, 도청 이런 문제만으로 27%의 지지율을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국정이 지금 무능하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대안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내용도 없는 내용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도청 문제도 예. 근거 없이 그냥 아니라는데 도청이 아니라는데 그냥 상당수가 이조됐다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믿어? 왜 우리보다 뭐 미국의 언론을 더 믿느냐 이런 식의 그 대응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이 지금 그 외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예. 경제와 민생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일
외교 한일 외교할 때 예. 저희가 좀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외교 안보의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한 결단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탈중국화의 가치 외교를 지향하면서 예. 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적자가 커졌어요. 예, 그 폭도 가장 막 역대 우리가 해왔던 실리주의 외교에서 가치 외교로. 근데 그 가치 외교란 것도 우리만 외치고 있지 일본과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한 선택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들만 국민들한테 보여주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 자체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지금 미쳤다 이렇게 보고요. 더 하나는 지지율과 관련해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우리 TK 민심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70대를 뺀 모든 연령층에서 이제 부정층이 높은데 20대부터 40대는요 긍정 지지율이 10%대입니다. 거기다가 중도층 가장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중도층은 무려 73%가 부정이에요. 18%밖에 긍정 지지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민심을 잘 읽고 그런 쪽으로 국정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특히 여당이랑 같이 보여주는 행보는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또 치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우리가 나왔지만 박정희 기념관을 간다든지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의 그런 좀 막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광훈 목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꾸 치우치니까 오히려 더 민심에서도 이반되고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국민 눈높이 안 맞아라고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이유를. 그렇습니다. 이제 국익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또 이번 또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엉클어진 한미 관계, 동맹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그 과정에 상당히 고차원의 지금 외교 방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번 일본 방문 이전에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또 한일 관계 정상을 위한 대통령의 특단의 의지를 일본 방문 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다 온 국민이 읽히게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일본 당국의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정말 우리 국민들 일본으로부터 오는 뭔가 실망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이 한일 관계 정상화는 국익 차원에서 필요했지만은 그 이전에 사전 준비와 또 대국민 이 공감 소통 능력을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우리 당정이 이게 좀 긴밀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미진한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제 이번 미국 방문 이전에 터진 이 도감청 문제도 이것도 좀 이제 간결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그런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건 뭐 도감청이 이루어졌으면 이건 잘못된 건데 사실관계에서 명확하게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해라. 그 결과를 알려주라.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은 미국에게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요구하고 또 사과 약속도 받아내겠다. 이런 정도 하면은 간결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지지율 27%, 6개월 만에 20%대를 기록했다고 오늘 뭐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분의 설명, 이유에 대한 설명 쭉 들어봤습니다. 두 분은 약간 소통과 내용 설명이 부족한 거다. 그리고 두 분은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약간 이렇게 좀 갈리신 것 같아요.